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6세대 모델로 돌아온 포드 익스플로러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규모 시승 행사로 진행을 하면서 오늘도 뒷좌석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플로러가 6세대가 됐습니다. 지난번 5세대 익스플로러는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도 시켜드렸고, 또 송원 기자가 캠핑도 한 적도 있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6세대로 바뀌면서 좀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포드의 대표적인 중형 그런 SUV다 보니까 사실 뭐 상당히 판매도 많이 됐고, 국내에서는 수입 SUV 중에서 뭐 독보적으로 판매 1위를 해왔던 그런 모델이었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포드라는 브랜드 내에서도 그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들이 있었고, 또 뭐 그게 이제 글로벌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몇 번 변화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앞바퀴 굴림이냐 뒷바퀴 굴림이냐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형 세단들이 다 후륜구동이 고급 세단들이었다가 어느 순간 캐딜락도 포드도 전부 다 대형 세단까지도 다 앞바퀴 굴림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친환경적인 것, 연비 뭐 이런 것들, 또 석유 값이 막 폭등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앞바퀴 굴림차로 많이들 바꿨다가 캐딜락은 일찍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꿨고요.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앞바퀴 굴림 플랫폼들을 쓰고 있죠. 그랬는데 이 SUV도 기존의 포드 익스플로러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후륜구동 베이스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또 그 프레임 타입의 SUV였었다가 5세대 때부터는 이게 앞바퀴 굴림 플랫폼을 쓰면서 승용차의 플랫폼을 가져와서 쓴 거죠. 그리고 또 모노코크 방식이 적용되고, 그래서 약간은 승용 SUV에 가까운, 사실 익스플로러 하면 아주 터프한 이미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세대는 뭐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각이 빡빡빡 치고 굉장히 터프한 인상이 강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승용 모노코크 타입의 플랫폼에 앞바퀴 굴림 기본의 그런 사륜 구동이었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모노코크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뭐 차체 강성은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모노코크 타입이기 때문에 강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무슨 뭐 견인을 해야 한다든가 아주 뭐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노코크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SUV라는 특성 자체가 그런 아주 험한 것보다는 좀 더 레저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뭐 모노코크 타입도 충분히 기본적인 강성만 확보를 하게 되면 견인이나 뭐 아주 짐을 무겁게 싣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라이프 스타일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요즘에 이제 모노코크 타입 SUV들이고요. 당연히 이번 6세대 익스플로러도 모노코크 타입이긴 하지만 5세대 때는 앞바퀴 굴림 플랫폼을 썼다면 이번에는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사륜구동 플랫폼으로 바뀐 점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풀체인지다 보니까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가 이게 각이 빡빡빡 져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은 상당히 많이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릴이라든가 헤드램프라든가 앞부분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고, 사실은 외관보다도 실내가 아주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우선 뒷좌석에 먼저 탔는데요. 그 앞바퀴 굴림에서 뒷바퀴 굴림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재원상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휠 베이스예요. 휠 베이스가 꽤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 65mm 정도가 더 길어졌고요. 전체 크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전체 길이도 크게 차이가 없고, 폭은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뭐 전체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휠 베이스가 앞바퀴 굴림에서 뒷바퀴 굴림으로 바뀌면서 한 65mm 정도 더 길어진 것. 근데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바퀴 굴림에서 뒷바퀴 굴림으로 바뀌게 되면 휠 베이스 길이가 늘어나는데, 이게 실내 공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바퀴 굴림차들은 대체적으로 앞쪽 오브행을 짧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주행 특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서 앞바퀴 굴림하고 뒷바퀴 굴림을 휠베이스만 가지고 실내 공간을 비교하는 거는 안 된다. 뒷바퀴 굴림끼리 만약에 휠베이스가 차이가 나면 그러면 휠베이스가 긴 차가 실내 공간이 더 넓을 가능성이 있지만, 앞바퀴 굴림과 뒷바퀴 굴림에서는 휠베이스 차이로 실내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열, 2열, 이제 3열까지 있는 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열까지를 가정하고 뒤에 화물 공간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되는데, 6세대 익스플로러는 2열 공간이 좀 많이 넓어졌네요. 기존보다. 지금 덩치 큰 고기자는 운전을 타이트하게 하느라고 지금 앞으로 당겨 놓은 것 같고, 앞에 있는 상중 기자는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데 저를 배려해서 약간 앞으로 당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조금 기존보다는 확실히 좀 여유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시트를 당겨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기존보다는 2열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3열 공간을 확보하고 트렁크로 가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2열 3열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트렁크를 줄일 거냐, 트렁크를 넓게 확보하고 2열 3열 공간을 조금 줄일 거냐의 문제여서, 차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휠베이스가 차이가 나는 만큼 주행 감각에서는 아마 좀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직진 안정성이나 어떤 고급스러운 승차감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대신 이제 아무래도 회두성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여서. 근데 어쨌거나 주행 감각 면에서 직진성과 고급스러운 주행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 뭐 뒷좌석에 먼저 탔으니까 보면 공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보다 조금 더 2열 거주 공간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지금으로선 듭니다. 요거는 뭐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고요. 근데 시트가 지난번에 저희가 5세대 시승할 때도 송원 기자가 여기 허벅지 길이가 조금 짧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는 저는 미처 그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짧긴 하네요. 여기 허벅지 쪽이.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다리가 밑으로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시트는 대체로 좀 푹신푹신한, 아니죠, 푹신푹신한 건 아니고 시트가 두툼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2열의 가운데 시트까지도 상당히 두툼한 스타일로 시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익스플로러도 보면 시트의 비례가 거의 1대1에 가까울 정도로, 가운데가 조금 더 좁긴 합니다만 4대2대4는 분명히 아니고 거의 1대1에 가까울 정도로 가운데도 넓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만 앉으면 이쪽 공간이 조금, 등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좁게 느껴지긴 합니다. 1열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좁은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2열에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위쪽에도 지금 여기도 특이한 게, 요게 이제 손잡이거든요. 손잡이인데 손잡이 앞쪽에 여기도 수납 공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난번 익스플로러 때도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뭐 핸드폰을 넣거나 아니면 컵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 뒤쪽에는 2열에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온도와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 아래에는 USB 일반 타입과 C 타입의 USB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20V를 꽂을 수 있는 단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수납 공간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발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네요. 지난번에 송은 기자가 발 공간이 좀 답답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트 바닥하고 1열 시트 높이가 조금 약간 올라와 가지고 발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됐습니다. 2열 등받이는 눕혀보면 이게 지금 최대로 누운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기본. 일단 지금 단계 수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촘촘하게 이걸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 툭툭툭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착착착착착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냥 취향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장거리 이동할 때는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등받이 각도도 다양하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시트가 굉장히 두툼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을 좀 감싸는 느낌이 조금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2열 승차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베이스가 늘어났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세팅이 바뀌다 보니까 휠베이스 늘어난 건 기존에 똑같은 플랫폼 내지는 뭐 그렇죠, 같은 플랫폼에서 휠베이스를 조금 늘리면 그 느낌은 다른 세팅은 유지하고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그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앞바퀴 굴림에서 뒷바퀴 굴림으로 바뀌기도 했고 플랫폼도 바뀌었고 그런 상태에서 휠베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작이랑 휠베이스가 늘어난 것만 가지고 승차감을 비교하는 거는 안 돼요. 그건 어렵고요. 그냥 단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작은 요철들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뭐 승차감이 안 좋은 그런 수준은 아니네요. 대체적으로 익스플로러가 승차감에서 늘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승차감은 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조금 더 요철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확실히 익스플로러가 예전이랑은 다르게 뭐 출렁출렁하는 이런 느낌은 거의 배제를 하고 상당히 안정감 있게 세팅을 잘 해놨고, 그리고 어떤 요철의 충격들도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서 흡수해서 잘 전달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 수동으로 선바이저가 마련되어 있고 2열 여기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나오는 부분도 예쁘게 해놨고 3열은 이따가 차를 세워놓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크가 있어요. 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지금 3열까지 이렇게 세워 놓다 보니까 3열도 공간이 꽤 여유가 있네요. 이전에보다 이게 시트가 짧아서 그런가? 일단 3열을 한번 눕히고 이거 전동이 이쪽에 라이트 레프트 이게 지난번이랑 바뀌었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게 폴딩이 될 땐 뒤집어져서 바베큐처럼 뒤집어져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형식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누우니까 바로 플랫하게 됐고요. 2열도 한번 눕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군요.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눕히고 일단 두 개만 눕혀서 한번 누워보죠. 야, 진짜 뭐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 워낙 길어요. 워낙 길기 때문에 뭐 공간 자체는 완전 여유 있습니다. 머리도 닿지도 않고. 이게 모하비나 팰리세이드보다도 차가 더 길기 때문에 트렁크 길이 공간은 2열까지 다 눕혔을 때 공간은 정말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바닥이 조금 높은 편이어 가지고요, 천정은 완전히 여유 있진 않네요. 여기 살짝 닿는 느낌이어서 최근에 탔던 뭐였지? 최근보다도 천정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바닥은 어쨌거나 평평하게 잘 만들어지고요. 지난번이랑 다르게 지난번에는 이게 완전히 통으로 뒤집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3열을 세우더라도 이쪽 공간이 꽤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네요. 여기 밑에도 트레이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뭔가를 넣을 수도 있고 지난번보다 이 트렁크 공간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그러면 원터치구나. 오, 좋구나. 네, 시승 중간에 펠리시아에 왔습니다. 네, 여기 시승 코스가 여기 앞이 지나가는 코스라 마침 여기 차를 세우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휠베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65mm가 더 늘어났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구동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앞바퀴가 앞쪽으로 조금 더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라고 봐야겠죠. 길이는 1cm가 늘어나고 폭도 1cm가 늘어나고 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 굴림 방식이 바뀌면서 휠베이스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옆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차가 좀 더 늘씬해 보이는데 확실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요게
그 휠베이스가 짧은 것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면 차가 늘씬한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되죠. 근데 디자인도 이번에 마침 여기다가 옆에 굴곡을 이렇게 쫙 넣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지난 세대는 그냥 좀 박스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늘씬한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신차 발표 때 제가 못 보고 혜영 기자가 신차 발표회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차가 좀 덜 예뻐 보였거든요. 오히려 지난 세대가, 그때 사실 이제 5세대 시승할 때도 그 5세대 디자인이 역대 익스플로러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6세대 이번 이거 소개 영상을 보면서도 차라리 지난 세대가 더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실물은 예쁩니다. 실물은 기대 이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실물은 괜찮아요. 저 오늘 실물을 보고 나서 이거 실물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다 사각형, 이쪽도 사각형, 이쪽도 사각형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조금 육각형 형태로 약간 곡선을 집어 넣어서 기교를 부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썩 예쁜 편은 아닌데 실제로 실물을 보면 큰 덩치랑 나름 잘 어울려 있고,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조금 고급스럽게 강조해 놓은 부분들도 실물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앞모습은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이 약간은 세련된 형태로 다듬은 느낌이고요. 여기 위에 본네트 위에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이랑 또 좀 많이 비슷합니다, 여전히. 자, 제 눈에 제가 봤을 때는 옆모습에 이쪽 캐릭터 라인,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이렇게 굴곡을 준 경우는 이거 거의 파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은 차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파도가 되고, 여기 나름 가운데는 좀 두껍고 이렇게 곡면을 만들다 보니까 형성이 된,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파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스타일 상당히 특이해요. 그리고 이 라인이 뒤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좁게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뒤쪽 지붕도 약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박스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뒤쪽이 약간 쿠페처럼 날렵해지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나름 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쪽 A필러도 블랙으로 처리하고 B필러도 블랙, 이쪽 D필러도까지 다 블랙으로 처리했는데 이 부분만 살려놓는, 요거는 이제 익스플로러의 어떤 상징 같은 부분이죠. 그 부분은 잘 살려놨고요. 뒷모습은 기존 익스플로러랑 좀 많이 닮았습니다. 뭐 디테일에서는 다 달라졌겠지만 좀 기존 익스플로러랑 좀 많이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스리프트 없구나. 네, 가스리프트가 없고요. 이번에 지난번에는 6기통 3.5랑 2.3 에코부스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3 에코부스트 하나만 출시가 됐고요. 근데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74마력에 41.5kg 였었는데 이번에는 304마력에 42.9kg로 출력과 토크가 조금씩 올라갔고요. 그리고 변속기도 기존에 6단이었는데 이번에 무려 8단을 뛰어넘어서 바로 10단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8.9km, 리터당 8.9km로 기존보다 1km나 더 많이 가는 연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사실 뭐 힘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많이 세졌고, 근데 연비도 더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희 간다. 우리도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세대 익스플로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의 변화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와, 사실 이게 현대차나 아니면 또 유럽의 럭셔리 카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거 뭐 다 플라스틱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닌가, 이게 조삼모사일 수도 있나. 어쨌거나 기존의 익스플로러가 워낙 좀 투박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바뀐 부분이 저는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와, 이 정도면 이 좀 플라스틱이어도 충분히 용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바뀐 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계기판 이것도 되게 심플하죠. 이게 홈 화면인데 이게 뭐 화면이 넘어가는 것도 없군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하려면 이쪽에 그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입차들이
그냥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을 쓸 경우에 국내에서 불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아틀란이든 맵이든 이런 게 심어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틀란 맵을 심어 놔 가지고 내비게이션 쓰기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단순하게 해놨네요. 이야, 어떻게, 여기 넘어가긴 하는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차량에 한번 가볼까요? 공회전 30분. 오, 이런 것도 있네. 간편성 하차, 파워리프트 게이트, 조명, 잠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전화, 블루투스, 비상 지원, 디스플레이. 네, 뭐 아주 특별하게 차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데, 운전자 보조. 운전자 보조에서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충돌 대비 보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냐 노멀이냐. 노멀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어댑티브겠죠. 이런 건 왜 넣어놨을까? 근데 어쨌거나 이런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을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차선 유지 모드, 경고 및 보조, 경고 및 보조, 강도 경고, 경고 강도 보통,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외에 오디오, 오디오가 그동안 포드가 이쪽에 이제 소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뱅앤올룹슨, 무려 뱅앤올룹슨을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재원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모니터를 이렇게 돌출형으로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튼튼하진 않네요. 네, 그렇지만 깔끔하게 모니터가 되어 있고, 화면도 그냥 깔끔합니다. 뭐 아주 심플하고, 여기에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도 약간 돌출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 이게 슬라이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슬라이드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그래서 USB 넣고, 여기에 그냥 무선 충전은, 핸드폰 무선 충전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보면, 네, 무선 충전이 되죠. 근데 사이즈는 뭐 충분히 넉넉하긴 한데, 이게 화면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운전 중에는 전혀 핸드폰은 신경도 쓰지 마, 네, 이런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것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기어를 다이얼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랜드로버 제교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수동 모드가 D에서 M을 누르면 수동 모드가 되고,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네요. 드라이브 모드가 그 밑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일반, 미끄러운 길 모드, 그 다음에 산길, 깊은 눈길, 모래길. 네, 이렇게 총 7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와, 이 그래픽이, 와, 이거, 산길에 산길, 눈길, 막 이게, 저거 같아. 겨울왕국2 같아. 지금 계기판은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좌우에는 그냥 아날로그 타입의 바늘 게이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깔끔하네요. 그리고 가운데 계기판도 좀 시원하게, 그래픽도 굉장히 선명하고, 저기를 저렇게 그래픽이 선명하고 예쁘게 꾸며놓은 거에 비하면 이쪽은 굉장히 허전하고, 스티어링 휠은 직경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 차가 국내 기준으로 대형 SUV인 걸 감안하면 스티어링 휠을 상당히 작게 설정을 해놨는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스포티한 느낌이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력도 좀 높아지고 해서 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할 건지, 요 스티어링 휠로 봐서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시프트 패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텔레스코픽은, 이게 전동이네. 와, 텔레스코픽이 전동이네. 이야.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폭이 많이 넓진 않아요. 그래서 옆구리 옆에까지 많이 감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름 볼록하게 돼 있어서 지지는 잘 해주는 편이고, 이렇게 많이 넓진 않네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시트가 좀 두툼한 편이긴 하죠. 특히나 2열은 좀 많이 두툼해 가지고 푹 이게 앉았을 때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1열은 뭐 옆구리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오디오를 잠깐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블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보이스가 중음을 조금만 빼고요. 전 그냥 대체적으로 조금 저음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음 2개 올리고 중음을 2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타격감이 좀 압력이 강하게 오진 않아요. 타격감이. 그 대신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아주 단단하게 때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음색도 대체로 뭐 괜찮고 이 정도면 일단 뭐 B&O가 들어온 만큼 전체적으로 오디오는 예전 소니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차 급이 있잖아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뭐 1억대를 호가하는 차들의 막 1000W급의 그 오디오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기존의 소니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히 탁월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B&O라는 그 타이틀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장식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기존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포드에서 10단 변속기를 적용을 했는데요. 일단 힘도 세지고 그래서 그런지 설정 자체가 조금 처음엔 약간 과격한 느낌이 드는 게 출발할 때 갑자기 훅훅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도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여기 맞춰서 운전하면 되는데 가보면 갑자기 이게 훅훅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힘이 좋아진 만큼 엄청 경쾌하네요. 이게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2.3도 사실 힘이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 차도 힘이 사실 뭐 충분히 남아 돌았죠. 그랬는데 처음 딱 출발할 때 느낌 자체가 이 차가 훨씬 더 가볍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좋아진 게 여기서 바로 확실히 표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승차감은 지금도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보면 뒷자리에서 타기에는 조금 단단하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단단하긴 하구나. 야, 이거는 사실 아니 5세대 때도 충분히 그러긴 했었죠. 이게 우리 자꾸만 미국 SUV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한 거야. 우리가 5세대 익스플로러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익스플로러는 왠지 출렁거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게 여전히 선입견인 거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지 마세요.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서스펜션 세팅이나 거동 자체가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체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요철은 부드럽게 잘 걸러주는 편이긴 하고요. 확실히 2열보다는 1열이 그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요런 좀 전에 그런 요철들을 지날 때 뒤쪽에 있어서는 조금은 거칠게 약간은 거친 느낌이 조금 있는데 확실히 운전석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근데 일단 느낌 자체가 진짜 가볍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부스트가 조금 더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출력이 높아져서 같은 엔진 같은 배기량인데 출력이 높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터보 쪽에서 손을 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훅훅 이런 느낌이 조금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게 힘이 좋아진 만큼 산길에서도 올라가는데도 힘 자체는 뭐 충분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골길에서 잠깐 달릴 때 조금 단단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확실히 산길에 왔을 때 아무래도 차가 크니까 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롤이 조금 있는 것 치고는 하체도 비교적 많이 휘청거리지 않고 허둥대지 않는 느낌이어 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게 주행을 할 수 있네요. 아니 근데 이 차를 왜 시승 코스를 왜 여기로 잡은 거야 이거? 제가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시승 코스를 이쪽으로 잡아놨어요. 시승회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시프트 패들도 쓰고 우씨, 이게 훅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근데 타이어가 그립이 뭐 아주 좋은 타이어도 아니고 이 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타려고 만들어진 차는 아니니까. 오, 야, 이거 뭐지? 야, 미끄러지는 느낌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언더나 오버 느낌 전혀 없이 아무래도 이제 네 바퀴기도 하고 요즘 뭐 제어를 워낙 잘 하니까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조금 미끄러지는데, 근데 느낌은 약간 오버의 느낌이 살짝 있는 듯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안 쳤기 때문에 드리프트는 아닌데도, 근데도 옆으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약간은 오버처럼 이렇게 드리프트가 되는 느낌으로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어서, 어쩌면 이게 이제 전륜구동 베이스에서 후륜구동 베이스로 바뀌면서 여기서 언더라 오버의 느낌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 익스플로러 가지고는 이렇게 타보진 않았으니까 뭐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는데, 방금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은 후륜구동 베이스의 그 특유의 냄새가 조금 납니다. 재밌는데요. 눈길 같은 데 가서 이거 드리프트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힘 자체가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304마력이라고 하더라도 코너에서 확 밀어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전혀 없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밀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이 차 덩치를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넉넉한 힘이 있는 건 사실이네요. 10단 변속기는 아주 스포티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4단으로 갔다가 4단, 3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차 가지고 뭐 이런 데 올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요. 시승 코스를 이쪽으로 잡아 놔 가지고 어쩌다 보니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하체는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 또 힘도 비교적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너도 뭐 그냥 한번 타봤습니다. 충분히 재미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후륜구동으로 바뀐 거동도 조금 그 약간의 재미를 더하는 거동이어서 그 점도 좀 만족스럽기도 하고, 스티어링 휠이 직경이 작아진 부분도 나름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 차를 뭐 산길에서의 거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산길에서도 힘도 있고 나름 생각보다 재밌네, 그 수준으로 산길 주행은 평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익스플로러는 오프로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해 보는 게 어쩌면 더 성격에 맞긴 한데, 오늘 시승 코스에는 오프로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름 포드 쪽에서도 이 차가 상당히 다이나믹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시승 코스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승 코스에서 아주 뭐 고속 코스도 따로 없어서 그 부분도 오늘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노면에서 소음도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산길에서 나름 상당히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던 만큼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단하긴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게 되는데, 제 취향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타고 평상시에 탄다고 가정했을 때는 조금은 더 부드러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사실 포드도 국내에 들어오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굉장히 일찍부터 다양한 모델들에 적용했었던 그런 브랜드이긴 하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게 한 20km나 30km 정도가 되면 해제가 되는 그런 버전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차가 정차할 때까지 앞차를 따라서 정차해주는 기능까지 지금 쓰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차선을 따라서 중앙으로 유지해주는 센터링 기능도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화면에, 지금 계기판 화면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그래픽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아무래도 고개를 계속 숙여서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네. 한 15초 정도 지나면 바로 손을 잡으라고 경고가 계속 뜨긴 합니다. 지금 차로를 유지해주는 실력도 이 정도면 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차로도 비교적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확실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기능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는 확실하게 더 많이 편하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익스플로러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점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앞에 사람이 나타나든가 하면 급제동을 해서 뭐 차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안전 장비들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 완전히 새롭게 바뀐 6세대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오늘 오프로드도 코스에 없었고, 그리고 또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코스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일반적인 도로주행, 그리고 산길, 오히려 의외로 산길을 주행하면서 이 차가 상당히 좀 스포티한 세팅으로 나왔다라는 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6세대로 바뀌면서 플랫폼이 후륜구동 베이스의 플랫폼으로 바뀌었고요. 휠 베이스가 좀 늘어났고요. 차체는 거의 비슷한데 엔진 출력이 30마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30마력이면 274마력에서 304마력으로 늘어나는 이 정도의 30마력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출력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력도 더 늘어났고, 변속기가 무려 10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면서 연비가 기존의 7.8에서 7.9에서 8.9로 한 1km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연비로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테리어의 변화, 인테리어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익스플로러라는 모델 자체가 나름 상당히 상징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선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국내 기준으로 대형 SUV라고 하는 이 급, 사실 이게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글로벌에서는 미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중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아래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팰리세이드랑 지금 이 차들이랑 다 대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형급의 경쟁이 많이 세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혼다 파일럿이나 또는 닛산 패스파인더 이런 모델들 말고는 딱히 경쟁할 모델이 별로 없었거든요. 국내 뭐 베라크루즈도 워낙 오래된 모델이 되어버렸고, 또 모하비 같은 경우는 모하비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사골이기도 했었고 또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스플로러가 국내에서 수입 SUV 중에서는 항상 1등을 했었는데, 지금 뭐 혼다나 닛산 같은 차들은 지금은 뭐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해버려서, 그런 점에서는 또 독보적이긴 한데 오히려 현대에서 팰리세이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쉐보레는 트래버스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트래버스는 이 차보다 크기도 약간씩 더 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도 이 차보다는 좀 더 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난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또 익스플로러의 입지 자체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여전히 익스플로러의 판매는 잘 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신차로 바뀌면서 예약 구매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익스플로러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익스플로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새롭게 변화된 6세대 익스플로러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힘도 좋아지고 또 나름 운전하는 재미도 좀 나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